선생님과 도전하는 한국사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삼국의 생활 모습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모두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이 각기 달랐는데요. 신분에 따라서 하는 일, 입는 옷, 집의 크기 등이 모두 달랐습니다. 자, 신분은 크게 귀족, 평민, 노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귀족은 높은 관리가 되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했고요. 평민들은 대부분 농민이었습니다. 자, 이 평민들은 주로 나라에 세금을 내고 나라의 공사나 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노비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가장 낮은 신분으로요. 대부분 전쟁 포로 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노비가 되었습니다. 이 노비들은 주로 귀족의 농경지를 경작하거나 주인집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귀족의 생활 모습을 보면요. 귀족은 기와집에 살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된 집에서 살았고요. 넓은 토지와 많은 노비를 소유했습니다. 평민들은 주로 보리, 조, 콩 등의 작곡을 먹고 배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자, 이때부터 평민들은 주로 초가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노비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던 신분들이고요.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져서 사고 팔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고분을 보면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 고분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크기를 다르게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신분이 높은 사람은 크게 그리고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작게 그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불교 문화가 발달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 전해진 불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이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이고요. 언제? 바로 소수림왕 때 중국 전진과 교류하면서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받아들인 나라가 백제이고요. 백제는 침류왕 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늦게 받아들였는데 고구려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고요. 이때 전통신앙을 믿던 귀족들의 반대 때문에 이 법흥왕 때가 돼서야 이 불교를 공식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바로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서 이걸 순교라고 합니다. 순교하면서 국가적인 종교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그 삼국의 불교 문화재인데요. 첫 번째 이 사진은 금동영가 칠명 열의 입상, 이래서 고구려의 문화재가 되겠고요. 다음 두 가지는 석탑과 불상인데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의 유적이고요. 서산 용영리 마해열의 삼존상 백제의 유적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이 대표적인 불교 유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불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호국불교, 나라를 지키는 불교라는 의미인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였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불교는 발전하게 되고 찬란한 불교 문화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그 다음에 가야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고분 양식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고분 양식이라는 것은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자, 삼국 가야 무덤 양식 그리고 문화를 알아볼게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돌을 쌓아서 올려 무덤을 만들다가 나중에 돌로 방을 만들어서 흙을 덮어서 만드는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벽화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구려 고분에서 나오는 이 벽화를 통해서 고구려 사람들의 진취적인 기상과 강인한 모습, 다양한 풍속 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돌로 쌓아 무덤을 만들다가 나중에 돌로 방을 만들어 흙을 덮는 것은 동일하게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 백제의 무덤 중에 유명한 것이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입니다. 이 벽돌로 쌓아 올린 무덤입니다. 백제 같은 경우의 문화를 보면요,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독창성으로 발휘했다는 것, 그리고 화려하고 섬세한 솜씨가 돋보이는 유물을 남겼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무령왕 등에서 발견된 관식이라고 하는데, 이 모자에 꽂던 금으로 만든 모습, 그 무늬,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금으로 만든 액세서리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죠? 그런 화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나무로 방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게 되면요, 도굴이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유물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신라의 유물이 가장 많이 남은 이유가 바로 신라의 고분 양식이 나무로 방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돌로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굴하기가 어려웠고 많은 유물이 남았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금으로 만든 화려하고 다양한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경주 천마총에 이 천마도라고 하는 그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신라 금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라의 유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야에 같은 경우에는, 가야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무나 돌로 곽을 만들어서 그 위에 흙을 쌓아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 가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기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철갑 옷이라든가 금동관 등이 현재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모두 일본의 고대 문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승려해자라는 사람이 일본 왕자의 스승이 되기도 했고요. 담증이라는 승려가 일본의 최초로 종이와 먹을 만드는 기술을 전파하게 됩니다. 백제는 아직기와 왕인이 한학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어로 되어 있는 유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학과 노노, 천자문을 전달했고요. 성황 때 노리사치계가 불경과 불상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불교를 믿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백제의 영향 때문입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배 만드는 기술과 뚝을 쌓는 기술을 전파해 주었고요. 가야는 토기 만드는 방법과 그 철을 굉장히 일본에 많이 지원을 해줬고, 특히 이 가야의 토기가 나중에 일본 토기, 스에키 토기라고 하는데 이 토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일본의 고대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문화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삼국 모두 이 핏줄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는 신분제 사회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신분제를 갖고 있던 나라가 바로 신라라고 합니다. 신라는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골과 두품을 합쳐서 골품이라고 하는데, 골은 성골과 진골, 이 왕이 될 수 있는, 즉 왕족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두품은 6두품에서 1두품까지를 구분하는데요.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는 사람부터 평민까지를 이 두품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골품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관직의 등급, 집의 크기, 옷의 색깔, 다음에 타고 다닐 수 있는 수레의 종류까지 모두 구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굉장히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는 바로 그 증거가 골품제라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 배웠던 문제, 핵심 개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백제의 경우에는요, 백제의 이 왕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벽돌 무덤에 묻히는데요. 자, 백제에서 가장 유명한 무덤의 이름은 벽돌 형식으로 만들어진 무령왕릉이 되겠습니다. 경주 천마총에서 발견된 것으로 장리, 말다래라고 하는데, 이 그림이 그려진
그림의 이름은 바로 천마가 그려져 있죠. 천마도입니다. 천마도. 하얀색 말이 달리고 있는 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신라의 가장 독특한 신분제도.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신분제사였지만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골품제라고 하는 독특한 신분제도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기본적인 핵심 개념 모두 익히신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